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 710 이후에 이 자동말소 개념이 생겼죠. 이 자동말소로 인해 말소가 되는 물량이 5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 여러가지 이 기대들이 있었죠. 임대사업자 물량이 자동말소돼서 시장에 출회되는 물건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심을 가지고 나왔던 정책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 물량이 이 자동 말소 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이 되긴 어렵다. 특히 이 자동 말소 되는 물량의 아파트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시장이 어디죠? 바로 아파트 시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거의 과반수가 이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 다세대 주택 같은 다른 종목이라는 것이죠. 정책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사업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로 인해 이 매매 시장이 불안정하고 상승한 것은 일정 부분 맞지만, 반대로 해당 시기를 보시게 되면 임차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사업자 축소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 말소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것이고, 여기에 따른 시장 효과는 과연 매매 시장 안정화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710 대책에서 가장 큰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주택임대사업자고 두 번째가 최종 1주택 개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이 실제 수요자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물건을 시장에 출회하겠다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의 방향인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자면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최종 1주택 개념으로 인해 혼선을 빚고 이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시장에 출해내는 물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아파트는 폐지가 되면서 신규 등록이 없었죠. 이 말소가 되는 물량만 이제 앞으로 생기고,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없을 겁니다. 자, 이미 작년 기준으로도 이 40만 자동 말소 물량이 있었고,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50만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세가 과연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영향이 적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710 특단의 조치,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신규 등록 불가, 이렇게 되고요. 또 8년 등록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10년 장기로 아파트 외 주택만 등록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등록의 아파트는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21년 이후 이 다주택자 또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되면서 물건을 한 번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이게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참 의문인 그런 최종 1주택 개념마저 도입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최종 1주택 개념은 사실 이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신규로 매수해서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물량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또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출회시킬 수 있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규제와 증세만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난 710 이후에 자동물소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사는 작년 기사거든요. 자,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추정 물량에서 20년 40만 8천 가구, 이제 예상하는 게 2028년 되면 100만 가구가 나온다. 그리고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등록임대주택은 160만 채, 이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때도 뭐 정책 나왔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등록임대주택 3분의 2가 수도권에 있고요. 그 중에 아파트 물량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작년 기사고 올해로 넘어왔을 때 4월까지 50만 채가 말소가 진행됐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실효성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파트 물량이 11만 6천 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하면은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 같지만 오히려 상당수의 물량이 정말 이 소수의 그 저소득층이 이 많이 되게 거주하는 이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뭐 원룸, 투룸 이러한 이 빌라들, 다세대 주택들이 임대 사업으로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아파트 물량이 38만 5천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보니까 29만, 수도권의 대다수가 포진하고 있고 서울만 계산했을 때는 15만 채가 말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이 처음에 왜 나왔죠? 다주택자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끔 유도하려고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근데 지금 710 이후에 거의 뭐 1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이 결과를 보자면 매물 증가를 기대했지만 아파트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이미 20년에 40만 그리고 21년에 4월까지 50만이 말소가 됐는데 영향이 없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되고 이 축소하는 전략이 매매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매물 비율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마저도 지금은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애할 이유가 없죠. 이처럼 자동 말소 됐다고 해서 매도를 바로 결정하는 수요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는 여기에도 물러섬 없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부여됐던 이 혜택들이 너무 막대하고 좋은 혜택들이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대폭 축소하자, 뭐 이러한 움직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파트의 비중보다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이런 서민 경제와 밀접한 주택들이 더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아파트는 이 상승과 뭐 폭등 이런 것들로 많은 이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이런 비주택 시장은 최근에 이 아파텔이 급등한 거 외에는 크게 폭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론 서울의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도 이제 금값이 됐고 되어가는 중이긴 합니다만 애초부터 정부는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이 말소 전략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소 전략 효과는 없고 앞으로 부작용만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으로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자, 임대사업자를 한 이유가 뭡니까? 초반 목적 자체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돌리면서 이 장기간 동안 서민 경제의 거주비를 막기 위해,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도를 한 거죠. 유도 전략인데, 이 목적에 부합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됐죠. 18년, 19년, 뭐 2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원래 정책의 목적에는 부합되고 굉장히 등록이 많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9개월 만에 축소 전략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자동 말소까지 펴게 되느냐. 저는 오히려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매매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임차 시장입니다. 지금 상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축소와 더불어서 임대입법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주비 인플레이션을 직격타로 서민 경제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소 정책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로 더 이상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이 있다. 우린 이전에 그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고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번 6월 시점으로 시장에 굉장히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매매 시장보다는 이 임차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이 서울 외곽지나 수도권 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집값 상승 때문에, 임대가 상승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매매가 상승으로 인해 간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 올해 21년 초반과 20년의 하반기에 이 수도권의 매매가의 급등 현상을 설명하면, 이 서울의 임대 입법으로 인한 임대가 폭등이 결국 이 서울의 외곽지나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와 준한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결정하는 수요가 합리적이죠. 머리가 똑똑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본인이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무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칭을 했다. 인플레이션 해칭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못한 수요자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축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미 임대입법은 시즌2가 올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작년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임대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주 물량 부족, 임대입법, 지속,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임대사업자 축소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이냐. 자, 이미 임대사업자를 장기로 지금 유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단기 등록이 됐는데 이후부터는 장기 등록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 네, 계속적으로 임대가 상한 5%를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 안에서 있던 물량과 지금 현재 임대 입법이 적용되면서 끝없이 올라갔던, 네, 폭등했던 이 임대가와의 괴리가 엄청나게 심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동 말소가 되면 이 물량은 계속 제어받게 될까요? 아니죠. 시장과 수요자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결국 추세입니다. 추세. 자, 그래서 상한으로 재워둔 물량은 자동 말소가 되면서 이제 굴레를 벗게 되는 거죠. 결국 임대 입법 이후에 급등한 매매 시세와 수렴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굴까요? 소유자일까요? 아닙니다. 임차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이죠. 전체적인 가격이 인플레이션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주비 외에도 식자재, 인건비, 자재 다 오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빠지게 될까요? 그러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추세를 한번 보죠. 집값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까? 자, 상반기까지는 조용히 갔죠. 강보합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곡선을 가파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올 하반기는 어떨까요? 물량을 과연 내놓을까요? 세금이 늘어나죠. 6월 이후부터는 못 팝니다. 단언할게요. 못 팝니다. 네,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선택이 어렵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임대입법의 상승 본격적으로 2차 웨이브 21년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 자동 말소 물량의 결합, 네, 수렴, 이것이 또 악재로 더해지는 것이고요. 게다가 입주 물량까지,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엔 이주 수요도 또 상당 부분 발생이 되고 이미 강남 지역은 시작이 됐습니다. 서초구에 5천 가구 정도가 올해 또 급하게 또 이주를 하게 되죠. 이 수요 다 어디 갈까요? 게다가 상승이 시작되면 패턴이 어떻죠? 재건축부터 움직입니다. 항상 압구정부터 움직이던 패턴이 지속돼 왔죠. 자, 이미 압구정 움직였고 재건축들 일제히 상승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은 아직도 부족한 구조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따라서 하반기에 임대와 매매 시장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피시는 것이 상책이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차를 구하기 위해서도 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이 전략이었죠.
다주택자 물량을 또 시장에 뱉게 하기 위해서 자동 말소 전략. 물량이 50만 가구, 그 중에 아파트가 서울 15만 채가 자동 말소됐는데 시장에 영향은 없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이 하반기에 매매와 임대시장, 특히 임대시장에 큰 움직임이 있겠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가입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제가 블로그를 또 연재합니다. 유튜브와 다른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연재가 되니까 꼭 누르시고 이웃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